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5월 9일자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뭐 좀 연휴 휴장이 있어가지고 뭐 금방 금요일이 돌아왔죠. 되게 짧게 지나갔는데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 약보합 또 코스닥은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좋다. 예, 증시 어떤 환경이나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음, 요 기사를 먼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뭐죠? 글로벌 시장을 가장 억누르고 있는 거는 관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죠. 관세라는 거는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관세율들이 각 국가에 다 적용될 경우에는 정말 경제 공황이 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공황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 미국이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관세 부분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제시를 했을 거라는 어떤 추정을 했고 일부는 쇼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의 기술 책을 보시면 뭐 정말 일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신의 어떤 패턴이 이 협상의 패턴이 비즈니스 하면서의 협상의 패턴이 정치하는 데까지 그대로 이제 연결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 절대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마다 타결을 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국가들도 협상해서 타결 짓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내가 미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것들을 달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당장 주식을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그 정책들은 이제 채찍을 먼저 이제 질렀기 때문에 당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근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증시를 밀어 올리는 역할들을 또 에너지 원들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FMC가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죠. 파월 의장은 그 경기는 좋은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제 관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근데 이렇게 타결을 짓는 것들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연준의 지금 정책의 기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어섰죠. 다른 코인들도 이제 돌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를. 그래서 시장 규모가 거대한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작은 아직은 코인 시장부터 튀는 것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방향, 환경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의 구도 자체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미국 주식은 지금 상당 부분 회복하고 가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애플 비롯해서 팔란티어 테크는 신고가 위치까지 올려섰습니다. 예. 미국장이 급락할 때 팔란티어가 가장 안 빠지고 또 시장 회복 시 가장 상승을 하는 부분은 대장주로 올라서는 포인트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보이고 장기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지지 패턴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의 부분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출시와 발표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벤트, 모멘텀이 펼쳐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스트롱맨,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주식을 사라,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매우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졌고 코스닥은 또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 쪽에 좀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실적이 이제 안 좋고 실적이 좋게 나올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띠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은 관세 부분이죠. 예, 이제 의약품의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2차 전지도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코스닥은 조금 내려앉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놀래면서도 이 정도로 좋은 건가 하는 부분들은 APR이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APR 같은 경우가 정말 험난한 과정들을 이제 거쳐온 기업이에요. 거쳐왔다는 게 이 기업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오랜 기간 상장 때부터 커버링을 드리고 이제 분석을 해드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랐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 기업은 이 뷰티 쪽에서, 의료기기 쪽에서, 가정용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대표의 이제 경영적 전략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볼 땐 가장 젊은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CE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뇌리에 딱 박혔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글로벌 진출의 어떤 패턴이 아닌 세대별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이제 전략들을 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든 제가 볼 땐 헤쳐갈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어떤 퀄리티, 글로벌 진출의 어떤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요때 이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주가가.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 자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 이번 글로벌 급락장 속에서 시세를 지지하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세 받침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하는 거에서 예상했던 수급들이 붙어 있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또 이제 기업이 페트론 같은 기업이죠. 결국은 이번 급락장 속에서 오히려 급등했어요. 신고가 부근 위치로 올려놓는 수급이 슬금슬금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시장이 안정권에 가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번 급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하냐의 게임입니다. 예, 이번 급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었던 투자자하고, 또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포착하고, 이런 것들을 또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 교체나 이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폈던 투자자는 지금의 어떤 그 성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뷰티 미용,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비만 쪽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경구제형, 또 이제 롱 액팅 기술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국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벤티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 기술, 경구제형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비만 치료제 주사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마다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주사제인데요. 그거를 먹는 알약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임상 단계를 들어간 건 아닙니다. 사람 임상.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갖고 있는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 주목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인벤트리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커버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이 기업은 비만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소죠. 어떻게 보면 기업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런 사안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바닥 탈출 내지는 또 솟구치는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오늘 같이 코스닥이 이제 전체 시장이 좀 약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 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안 돼 있기 때문에 8시까지 지금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 외 거래소도 이제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 29일 날 그 무료 특강을 진행했죠. 무료 특강에서 매우 저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카톡방 뭐 요거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관리자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이야기 드리는 이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블로그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인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주일 마감하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의 댓글에 이 방의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10만 불 돌파한 건 굉장히 큰 의미고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런 소식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준이 미국 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발언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인데요. 경기는 강하지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뭡니까? 최대 고용 달성, 또 인플레이션율의 2% 유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음을 시사한 건데요. 즉 경기가 다소 나빠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가능성.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는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을 움직이는 건 대중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 큰 손들이죠. 큰 자금 운용하는. 근데 미국장도 강세였고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강세로 튀고 있어요. 유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런 비트코인도 10만 불 돌파하고 결국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메이저의 수급 주체들은요, 큰 손들은 곧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베팅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주식을 사라.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실마리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정말 위험자산 선호, 이제 증시에 그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료 특강 공지방에서 제가 드렸던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2종목, 또 미용 1종목,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휴젤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코멘트들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총평으로는 이번 한 주 이제 총평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 가운데 국내 비만, 뷰티 섹터의 추세는 스마트한 수급 주체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 투기적인 수급이 유입될 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시세적인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주식은 매집된 종목들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튀니까요. 근데 이렇게 큰 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다른 자산 대비해서도 이런 주식들은 훨씬 더 매력적이다. 메리트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큰손 자금들은 뭐 하루 이틀 돌았다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큰손들의 자금 유입이 지금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금리 인하시 가장 강하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매집된 종목이 강하게 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뭐가 가장 강세를 띌 거냐,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을 낼 거냐 하는 거는 이쪽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장 속에서 주가가 버티고 회복되는 어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뭐냐, 그게 결국은 시세가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이제 스윙 투자의 대상은 정배열, 또 메인 주도 업종, 섹터 대표주. 섹터 대표주는요, 시총이 작아서도 안 됩니다. 시총이 커야 돼요. 시총이 이제 뭐 5천억 이상, 조 단위 이상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과 이제 명분, 주도 기업이 되겠죠. 비만의 뭐 주도 기업, 막 자잘한 막 시총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뷰티 쪽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기업들, 시총 뭐 저기 3,000억 언더에 있는 그런 기업들 말고요. 조 단위 이상의 그런 기업들이 시총과 명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섹터 대표주가 되겠죠. 스윙 투자는 반드시 이런 쪽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는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윙 투자의 대상은 정배열, 메인 주도 업종, 섹터 대표주에 집중하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좋다는 겁니다. 수익률만 추구한다면 테마주나 중소형주 투자할 수 있겠죠. 수익률에 우선을 둔다면. 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스윙 투자의 어떤 기준은 안정성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 메인 주도 업종, 섹터 대표주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종목당 5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대상으로만 한다는 거죠. 투자는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 둘째가 수익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정수의 압축된 포트와 타이밍적인 제시를 통해서 실전 동행의 핵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주간이었지만 이번 주는 다들 시장 속에서 수고하셨고요. 희망을 향한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도 이제 그 편한 시간에 이렇게 또 주말에 이제 아침 먹고 또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또 이제 뭐 매 순간 저는 이제 또 증시나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고 자료도 보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편하게 수시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요, 제가 라이브로, 장중 라이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박사는 장중에 어떤 걸 보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두면서 이제 기술적, 수급적, 또 종목적인 측면에서 어떤 생각들로 투자의 판단들을 하는지 그 과정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뭐 시장 속에서 동지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요. 요 영상의 주소에 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깊이 있게 제 온전한 그런 뭐 그냥 실전적인 생각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편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뭐 사실 그냥 허투루 하진 않죠. 이건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허투루 장난스럽게 그냥 가볍게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거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눔이 사이트에서 이제 메타버스 분야, 특히나 이제 엔터 콘텐츠 쪽으로 이제 전문적인 식견과 또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또 정준하 매니저님을 모셔가지고 지난 메타버스 강의에서 넷플릭스 하이브 종목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종목이 또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판다스틱, 넷플릭스, 하이브와 장기 성장 콘텐츠주 2선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 과거 이제 아프리카 TV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그 피드백을 또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메타버스 마스터 플랜 해외 기업까지 핵심적인 기업들을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많은 분들 이런 또 조용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앞으로 큰 어떤 부각이 될 이런 어떤 분야를 또 자세히 스터디를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인사이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신청이 가능하시고 여기 상세한 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스터디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메타버스 투자의 이제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들이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 조용한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3에서 5년을 내다보는 그런 구조적인 트렌드를 또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 봅니다.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이 메타버스 산업에 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마무리 짓고 비가 좀 촉촉이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면 좀 뭔가 좀 고요하고 조용해지는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주말에도 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들 지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라이브에 많은 분들 뵈서 저희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